네, 경마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동일입니다. 오늘은 2026년 4월 24일 금요일 부산 제주 예상방송을 진행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니까는 4월에 월말이더라고요. 지금 24일 금요일 경마인데 다음 이제 5월달 경마가 1일부터 금요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번 주가 이제 실질적인 월말 경마다 이거죠. 네, 월말 경마를 맞아서 물론 뭐 최근에는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월초니 뭐 월말이니 월말에는 터지고 월초는 좀 안정적이다. 그런 거는 이제 없어진 지 오래죠, 경마가. 다만 이제 뭐 그렇게 제가 좀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월말 될 때 경주 편성은 많이 좀 짜여졌다. 뭐 보통 같아도 혼전이 많은데 오늘은 조금 혼전이 좀 많이 짜여졌다라고 느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경마장에서 이거 맞췄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뭐 10에 한 명, 50에 한 명, 100에 한 명, 어쩔 땐 말 그대로 이제 소수방에 살아남는 곳이 경마장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경마를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이 대중의 시선보다 조금 틀어서 다른 시각으로 좀 생각을 하고 다른 시선으로 경주를 좀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복병을 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찾아놓은 어떤 복병권의 마필들이 인기도에서 완전히 밀려있는 경주들이 꽤 있어요. 꽤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런 걸 감안하고도 저는 예상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뭐 여러분 알다시피 최근에 워낙에 좋은 어떤 결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물론 뭐 독이 돼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말 그대로 뭐 너무 이제 나 혼자 멀리 가서 이제 복병을 찾아서 그런 말들이 선전을 하지 못하면 조금 허무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제 그런 말씀을 미리 좀 드렸던 이유가 경주들마다 조금 제가 보고 있는 말들이 지금 인기도에서 좀 많이 밀려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런 뭐 말 그대로 사전 인기도야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브라저가 사람들이 잡아놓은 어떤 그래프일 뿐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보고 그 남들하고 다른 좀 시각으로 좀 찾아낸 마필들을 인기도 많이 밀려있다 하더라도 좀 그대로 밀고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좀 생각을 미리 해서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께 이제 시작 전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워낙에 좋은 예상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난주 일요일 다소 아쉬웠지만 마지막에 또 그런 한구락짜리 막건이 나왔고 물고 전개했죠, 마지막까지. 그래서 최근에 또 금요일마다 부산 1등이다. 부산 1등이다. 라는 점 정말 직접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기면서 출발하는 습관 그대로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주는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1번 전승퀸이란 말. 이 전승퀸이 보니까 앞과 뒤를 고루 겸비를 했고 여기에 1번 게이트 2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뭐 인기권에 있습니다. 1번 전승퀸이 그 정도라면 좀 데뷔전부터 가능한 마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자, 부산 1경주입니다. 제가 이제 웬만해서는 1경주의 어떤 잘 이제 승부처를 선정을 하지 않는데 오늘은 이제 초반부부터 좀 재밌는 경주가 짜여진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이 지금 말 그대로 가능성을 보였지 실질적으로 어떤 검증된 능력은 없는 말들이에요. 모두 다. 이 부산 1경주부터 좀 보시면 아마도 이번 델타포스라 마필이 지금 경주 조건이 최고 좋아진 거 맞습니다. 최근에 12번 게이트, 그리고 10번 게이트, 그리고 8번 게이트. 항상 이제 외곽에서 고전을 했던 말이 2번이라는 어떤 좋은 위치에 왔기 때문에 아마도 델타포스는 선행을 시도할 거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얘가 좀 덩치가 있죠? 그렇죠. 490kg짜리 말인데 아마도 선행이라면 좀 더 쉽게 뛸 수 있는 말은 맞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최저 배당의 키스 더 레인에 서승훈 기수를 교체를 시켰어요.
자, 이 키스 더 레인이 지난번에 여러분 졸전을 펼쳤지만 당시 인기 압도적인 1위였단 말입니다. 그 압도적인 1위를 만든 건 재검 때 경주 내용과 기록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재검 때 키스 더 레인이 어떻게 뛰었어요? 선행을 가서 뛰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 키스 더 레인 자체도 따라가는 직전처럼 답이 안 나온다. 앞에 가야만 능력 발휘를 일단은 해낼 수 있는 말이다 이거죠. 거기에 지금 서정호 기술을 태워놨으니까 이 키스 더 레인의 작전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선행이죠. 네? 델타 포스도 지금 앞에 가려고 할 거고 키스 더 레인도 앞에 가려고 할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안쪽에 슈퍼히트란 말이 있고요. 8번 최강치타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선행을 가든 못 가든 간에 모두 다 앞서는 이제 초반부터 가담을 하는 마필들이다 이거죠. 근데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경주는 가능성을 보였지. 델타포스도 마찬가지고 키스 더 레인도 마찬가지고 가능성을 보였지만 검증된 능력은 미비한 말들이에요. 근데 그런 말들이 모두 지금 12마리 풀게이트에 몇 마리가 빠르기 때문에 자칫 앞선이 좀 치열하게 전개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슈퍼히트도 말은 좋아졌어요. 슈퍼히트도 말은 좋아졌는데 말씀을 드렸듯이 얘가 과연 따라가서 뛸 수 있을 것이냐. 이건 검증된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경주에서 따라가서 뛸 수 있는 말이 누구냐를 제가 한참 좀 고민을 했고 제가 지난주부터인가요. 복차사를 찍는데 저는 그래요. 말이 아무리 좋아져도 제가 그 경주를 보면서 어떤 상황적인 설명을 드릴 게 있는 건덕지가 있는 말을 복차사로 내놓습니다. 저도 뭔가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노려야 된다. 근데 이 말은 지난주부터 상태만 좋았지 뭔가 복귀적으로는 내가 할 말이 없어. 왜? 지난번에 그냥 가서 깨졌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말이 누구냐면 6번 돌풍의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인기도는 아예 없어요. 왜? 지난번에 최적의 전개를 펼치면서 뭐 별다른 어떤 경주력을 보이지 못했단 말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최근에 여러분 부산 경마를 보면 최근에 부산 경마가 좀 활발하다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감량 기수들이 많이 배당을 내고 들어오기 때문이죠. 일단 남정경이라는 감량 기술을 기용을 했고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주부터인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말입니다. 저게 이제부터 좀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구나. 그리고 지난 경주를 보니까 데뷔전에서 처참하게 꼴찌를 냈단 말이 그쵸? 데뷔 이전째를 맞아서는 나름대로 순위 상승에 걸음은 좋아진 모습을 보였단 말이 돌풍의 중심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데뷔 3전째를 맞았고 감량 기술을 기용을 했고 마필 컨디션도 더 좋아졌고 따라가서 뛸 수 있는 말이다. 여기에 지금 앞서까지 치열한 경주를 맞았기 때문에 돌풍의 중심도 충분히 한번 여기서는 들이댈 수 있는 형성을 만나지 않았냐. 지금 뭐 여러분 보시다시피 거의 지금 인기도에는 없죠. 인기도는 거의 뭐 바닥이 마르기 때문에 어떤 마필과의 연결도 중고 배당 형성이 될 거다. 저는 그래서 첫 경주는 최대 2변 6번 돌풍의 중심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제주가 좀 많이 혼전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일단 4번 무림통일을 저는 인정을 할게요. 왜냐하면 마패도끼 10번에 지금 준우승 한 번 들어왔죠. 전설대로 이거 17주 만에 나오죠. 명나장사 4등, 4등, 5등, 4등, 5등, 뭐 3등, 4등 그냥 매번 그냥 그렇게만 뛰는 말이에요. 파워스타도 지난번에 선행을 가서 진짜 뭐 쥐어짜면서 간신히 번졌단 말이기 때문에 저도 이런 사전 인기도를 보면 막 뭔가를 찾고 싶어요. 근데 제가 솔직히 저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내가 추천드릴 말이 없어요. 내가 추천드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4번 무림통일의 공백은 있지만 기본기는 여기서 뭐 충분히 통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부산 이경주입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자, 물론 지난번에 보였던 경주력으로 인해서 이런 말들이 인기 1위로 갑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백투더 드립이란 말은 여러분 몇 킬로짜리 말입니까? 400킬로짜리 말이에요. 네? 400킬로짜리 말입니다. 그러면 자 마체가 이렇게 왜소한 말을 왜 선호하지 않죠?
마주들은 왜 500kg짜리, 500 몇 킬로짜리를 좋아합니까? 예. 답은 뻔하죠. 만약에 그 말들이 상위군까지 가면, 상위군까지 가는 길목이나 어떤 뭐 승부를 위한 길목에는 고부담을 맞기 때문에 그런 어떤 높은 부담을 이겨내기 위한 체격 조건이 좋으면 좋을수록 좋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건 뭐 너무 당연하지만 경주 중에도 이렇게 덩치가 큰 말들을 보면 여러분 그 뭐예요? 지금 철이 지났지만 그 동계올림픽의 쇼트트랙을 보면 예전에 막 우리나라가 1등이었잖아, 우리나라가. 예? 근데 지금은 뭐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거의 뭐 못하잖아요. 지금은 어디에요? 막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그냥 부동의 1등이잖아요. 그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 선수들은 체격이 작어. 그러니까 몸싸움 같은 데 약하다. 쇼트트랙 같은 게 얼마나 치열합니까? 예? 근데 그런 선수들은 덩치도 좋고 스피드도 있다 보니까 당연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순발력으로 뭐 금메달도 따고 잘해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렇다 이겁니다. 경마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은 치열한 몸싸움이 있고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고 뭐 경주 진행 과정에서 뭐 수만 가지 과정이 다 나옵니까? 변수가 발생을 합니까? 그 얘가 400kg인데 지금 11번 게이트예요. 예. 지난번에 뛰었던 것만 가지고 얘가 이번에 온다. 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거죠. 얘가 아무리 출중한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지금 400kg의 11번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바이러리트 이것도 뭐 사실 뛴 게 없어요. 리버런 이거는 왜 팔리죠? 리버런? 네. 아, 지난번에 라스트에 날라왔다 리버런. 자, 어쨌건 자, 그래서 제가 이 경주에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말이 누구냐면 3번 영광의 챔프라는 말입니다. 3번인데요. 제가 최근에 최상현을 조금 노렸다가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최상현도 워낙에 자기에게 기회가 없다 보니까 소위 뭐 말 그대로 그냥 좋은 말을 못하. 언제 최상현이가 인기만 한번 탔습니까? 능력은 그래도 기분이 있는 기수인데 똥말만 타다 보니까 서서히 잊혀져 가는 느낌도 있어요. 그게 좀 아쉽긴 하죠. 근데 어쨌건 세포 영광도 지금 물론 마체가 왜소하고 57회보다는 있지만 얘는 그 전부터 뭐예요? 그 전부터 56.5, 56kg 뭐 그 부담을 달고 뛰었단 말입니다. 그 0.5밖에 안 오른 거예요, 사실. 근데 지난번에 경주를 보면 발주부터 맨바닥으로 쳐졌고 다만 이제 종반에 올라오는 걸음은 굉장히 날카로웠다. 근데 이번에 훈련 때 컨디션은 좋아졌어. 그리고 경주 편성을 보니까 정말 이렇게 대운전이 짜여졌기 때문에 저는 요 정도 편성이라면 지금 선행을 누가 갑니까? 썬데이 퀸. 강하지가 않다 이거예요. 예? 강하지가 않아 경주 편성이. 그러다 보니까 챔프의 영광이 어느 정도 사정권에만 붙어준다면 지난번에 어떤 경주력으로 보면 충분한 종막 역습을 이끌어낼 수 있다. 얘도 지금 2번밖에 안 뛴 말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좋아지고 있는 중이고 요 경주 최대 복병은 3번 챔프의 영광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천상비룡. 제가 뭐 지난번에 추천을 드렸단 말이고 드디어 이제 기수가 교체가 됐어요. 얘가 후보단 이후 단승식이 뭐 압도적인 인기 1위였다. 지난번에 추천을 드렸단 말입니다. 근데 뭔가 안 맞아 이성민하고. 그래서 지금 뭐 문현진도 기수가 교체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또 지금 복병이라면 경마가 이제 이런 게 뭐 타이밍이라 이거죠. 이번에 얘가 뒤통수 칠 수 있는 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부산 3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쉽게 간다면 뭐 램프일 유진이가 단독 선행 가능하고 매직쇼가 지난번에 방해받았고 외곽으로 성실월드가 최근에 연속 입상 거두고 있고 복병은 이제 9고 뭐 근데 두바이 선물은 모르겠습니다. 얘는 고개가 높아서 코골레를 해요. 안쪽에 갇혀서 따라가는 과정이 제가 볼 때 그렇게 썩 유쾌한 말은 아니다. 한 번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상을 하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참 제가 이제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또.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인기도 완전히 밀려 있는데 내 눈에 밟히는 말이 누구냐면
이 9번 시애틀 드림이란 말입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어떤 그 경주의 흐름은 쫓아서 종반에 투입을 했던 말이기도 해요. 네? 근데 최근에 아예 따라붙지 못하죠. 그러니까 경주 참여를 못하고 있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누구 말과 따라 맨바닥에서 앰뷸런스를 같이 걸으면서 종마다 또 걸음을 남기는 패턴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말이 시애틀 드림이란 말인데, 자, 이 시애틀 드림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그런 어떤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감량 기수의 기승이고, 이번에 벽압 훈련을 진행을 하면서도 그런 스피드 있는 말과 벽압 훈련을 의도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최근보다는 이게 뭐 말이 그렇게 눈에 띄던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뭔가 해보려는 의지를 갖고 훈련을 진행을 하는 게 느껴져. 그 시점에 지금 성경빈의 감량 기수다. 라는 부분에서 이경주에서 누가 그런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냐. 시애틀들이. 물론 이경주에서 또 지난번처럼 그렇게 맨바닥 쫓아가서 그러면 의미는 없겠죠. 그러니까 인기도가 이렇게 없는 겁니다. 없는 건데 뭐 발주훈련도 했고 그래서 따라하는 순간 이 말이 어느 정도 선두권의 그 레이스 흐름만 잘 쫓아가다 보면 종반에 역습할 추임력을 항상 지니고 있는 말이 이 시애틀 드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최대 복병은 9번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제가 행복덩어리는 지난번에 얘기했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나 이게 왜 강축인지 모르겠다. 그 전에 연속 입상을 거두고 있을 때도 어떻게 진짜 간신히 입상을 걷어냈던 말이기 때문에 인정 못한다. 지난번에 압도적인 인기 1위는 지난번에 뭘 잘못해서 무너졌어요. 네, 무너졌단 말입니다. 여기에 지금 광풀천이란 말도 직전 대비 5.5. 그래서 자 이경주는 10번 한 삐째를 노리고 들어가야죠. 저는 이경주를 그래도 제주에서 오늘 좀 재밌는 경주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 얘가 지난번에도 최외곽에서 무너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10번 게이트라는 최외곽의 조건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만 이번에는 상대가 바뀌었다 이거죠. 지난번에는 얘가 빠른 흐름을 맞았기 때문에 얘도 앞에 가려고 노력을 했던 만큼 천구가 외곽에 무리한 자멸성 경주를 펼쳤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외곽이라 하더라도 손쉽게 앞에 붙을 수 있고 좀 더 수월하게 경주 진행을 펼칠 수 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그 외곽을 돌면서도 끈기 있게 버텨냈거든요. 요거는 좀 더 뛸 수 있다. 7번밖에 안 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강도를 올리면 이 10번 핫빛 제일이 아닌가. 또 복병이기 때문에 가치는 충분해 보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뭐 길게 설명드릴 필요가 없죠? 4번 20년 직이란 말. 앞에로 갈 수 있는 말이 지난번에 취입을 했다. 저는 사실 이 말이 복병일 줄 알았는데 또 인기바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부산에 복차사 주인공으로 추천드릴 말입니다. 물론 뭐 라이트닝 포스가 있지만 얘는 최근에 모두 다 이제 앞에 가서 손쉽게 가서 버틸 입상이고 이번에 이제 57의 부담이고 이번에 또 외곽이라는 부담감이 있죠. 그래서 저는 뭐 제가 길게 설명드릴 필요 없습니다. 4번 20년 기기가 추천을 합니다. 2번 푸른 신호등도 지난번에 완벽하게 탔는데 깨졌단 말이고 지난번에 소왕산 제가 아시죠? 소왕산에 적중을 만들어 드렸단 말이고 이 10번 늘차를 좀 재밌게 보고 있어요. 물론 제가 이제 조건이 불리해진 말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만 얘는 지난번에 1번에서 이번에 10번으로 조건은 이제 불리해졌는데 그래도 추천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 1번 게이트에서도 뒤로 쳐졌다가 다시 올라왔던 걸음이거든요. 그 걸음을 보면 10번도 저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 그런 어떤 생각을 했고 사실 뭐 푸른 신호등도 그렇고 뭐 1번 3단킹도 그렇고 소왕산은 지금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네, 여기서 이성민의 59.5다? 개인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10번 늘찬이 가장 낫지 않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자, 혼전이죠. 제가 좀 이호경주도 물론 뭐 4번 스카이 유니언이란 말이 지난번에 뛴 게 있지만 그 자체도 6번에 지금 지난번에 첫 번째 입상을 거둬냈던 말이고 그러니까 올라운드워는 어떤 말이냐면
하기가 까다롭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뜻이 뭐냐면 얘가 매끄러운 주행을 못하는 말입니다. 모래 반응도 있고 물에 갇히는 것도 싫고 고개는 좀 높다 보니까 타기가 까다로워. 그래도 힘은 있기 때문에 최근에 3등, 그죠? 4등 뭐 그렇게 뛰고 있는 말입니다. 저는 이번에도 이 말은 세게 보지 않습니다. 세게 보지 않습니다. 자, 선재도 지금 57에 지금 12번이고 하다 보니까 자, 저도 아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제가 아시죠, 여러분? 예? 이 두 마리 중에 하나 들어온다고 하면 99.9% 들어옵니다. 최근에.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두 마리 중에 하나 같은데 현장에서 내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 두 마리 중에 하나가 무조건 거의 들어와요. 그래서 그 두 마리가 누구냐면 2번 타마쿠즈키하고요. 또 하나가 7번 라이트 챔프입니다. 요거를 놓고 내가 지금 아직도 결정을 못했습니다. 타마쿠즈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김동영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그러면서 입상을 걷어냈고 이번에 2호식으로 교체가 됐어요. 여기에 지금 마필의 컨디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보다 저는 분명히 더 뛸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이거는 분명한 입상 후보다라는 부분이고, 자, 이 라이트 챔프는 지난번에 과정을 보면 진짜 말 그대로 안쪽에서 완벽한 경주 운영이 펼쳐졌거든요. 이번에 그런 어떤 전개는 보장이 안 돼. 하지만 얘가 예전에 뛴 걸 들춰보면 예전에 그만큼 뛴 경주력은 4등급은 분명히 통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컨디션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이 경주가 4번, 7번, 12번이 앞에 가면 라이트 챔프의 전개가 그렇게 꼬일 일도 없다 이거죠. 다만 이제 지난번에 얘가 이변으로 우승을 거둬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저평가를 하고 있어. 근데 말씀을 드렸듯이 말 그대로 저평가. 예전에 뛴 걸 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렇게까지 붙었으면 그 정도 경주력은 끌어낼 수 있었단 말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컨디션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트 챔프 같은 경우 한 번 더 와도 이상할 게 없다. 지금 뭐 상대는 뭐가 있냐고요. 올라운드와 그런 말이죠. 스카이윈이 지난번에 처음 들어왔죠. 선제 57의 최외곽이죠. 그래서 지금 2번이나 7번이 전력으로 밀릴 게 없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게 제 정면 돌파예요. 나는 그 확신은 있거든요. 두 개 중에 한 마리는 올 것 같다. 근데 이 경주가 인기도가 분산이 되니까 기본 배당이 높게 형성이 돼. 그리고 이 말들은 지금 인기도에서 좀 밀려있기 때문에 충분히 중배당을 노려볼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저는 올라운드 원이 주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경주를 제가 정면 돌파 승부로 선정을 했는데 지금 제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겁니다. 현장 주로 그리고 마필들의 상태감 보고 최종 결정을 해서 꼭 좋은 결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명품 최고. 흥룡시대 같은 말은 왜 팔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얘보다는 얘를 봐야 되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흥룡시대는 지난번에 보여줄 거 다 보여줬는데 예? 그러니까 물론 얘네가 좀 앞서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지난번에 명품 최고의 어떤 종박 끝걸음은 저는 송군조도 분명히 통할 수 있겠다라고 느꼈을 만큼의 걸음 여유가 있었단 말이고, 거기에 김준호의 4.5의 감량까지 더해지면 저는 5번도 경쟁력은 충분히 열려있다, 충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6경주입니다. 자, 용암블랙 지난번에 완벽 전개 펼쳤고요. 세강라이트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완벽 전개 펼쳤단 말입니다. 그리고 킹스킹 지난번에 선행을 갔죠. 그러니까 킹스킹도 선행을 갔다면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최대치를 뛰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일단은. 그쵸? 킹스킹은 선행마니까. 그리고 그동안 선행을 못 갔는데 지난번에 선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자, 세강라이트 지금 인기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강라이트, 용암블랙, 킹스킹은 지난번에 완벽 전개나 선행이라는 자기가 원하는 전개를 통해서 일단 보여줄 거는 다 보여줬다 이거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추천드린 11번 판타스틱 이글은 말을 전혀 잘못 탔다 이겁니다. 자, 판타스틱 이글은 지난번에 여러분 9번 게이트였고요.
그전에는 12번인데, 자, 이때는 송경민이가 탔어요. 이때는 서수근이가 탔죠. 근데 이때는 오히려 2착을 했고, 지난번에는 오히려 4착을 했어요. 그 과정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그 과정을, 저게 왜 지난번에 그때는 2착을 했고, 지난번에 4착을 했어. 과정을 살펴보시면, 그러니까, 서수근의 어떤 기승 스타일과는 이 말이 맞지 않는 겁니다. 자, 송경민이가 기승을 했을 때는 12번 게이트였지만, 기본 스타트 능력이 있는 말이에요. 나왔더니 안쪽에 말들이 질비해. 이대로 가면 나 소위 좆될 것 같아. 붙들고 안배를 합니다. 그래서 추임을 하니까 입상을 걷어내요. 자, 서수근의 스타일은 뭡니까? 조지고 가. 예, 앞에 가는 말이기 때문에 조지고 가. 옆에 말들이 질비해. 상관없어. 나도 그냥 조지고 가. 그렇게 무리를 하니까 4착을 했다 이거죠. 자, 분명한 건 제가 예전부터 이제 서수근 기수, 그런 어떤 기술은 마필에 맞는 어떤, 그게 필요하지 않냐라는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분명하다라고 봐요. 이렇게 차분하게 탔을 때는 입상을 했고, 지난번에는 서수근 식으로, 우격다지 밀어붙이니까 힘 빼고, 결과적으로 입상 실패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서수근 기수 손에 달려있는 거 맞지만, 지난번에 그렇게 무리하게 펼 이유가 없었다 이겁니다. 왜? 서수근 기수가 전에 송경민이가 어떻게 타고 들어왔는지 한 번만 공부를 했다면 그렇게까지 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아무리 떠들어 봐야 뭐 이런 기수들의 어떤 성향이고 스타일이니까 의미는 없지만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계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참고 한 발도 있다 이거예요. 지난번처럼 무리만 안 하면,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상대들이 지난번에 뭐예요? 말씀을 드렸듯이 다 나름대로 완벽 전개를 펼쳤던 말들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잘못하고 진 건 11번이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무주미소 앞에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뭐 의미 없죠? 인기마고 앞에 가면 좀 더 뛰겠죠? 자, 그러니까 제가 좀 오늘 뭐 몇 경주가 이렇게 인기도 좀 완전히 좀 밀려있는 말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다르게 보는 겁니다. 모두가 지금 뭐예요? 예? 대성불들을 얘기를 합니다. 1번 게이트 단독 선행이야. 맞습니다. 자, 맞는데 여러분이 대성불들라는 말이 보세요. 5번을 뛰는데 4번을 들어왔습니다. 5번을 뛰는데 4번을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 4번의 입사 과정을 보면 1200, 1200, 1200 그리고 1300에 나가서 이때 못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000m 1000m 자, 그러면 얘가 1300을 제외하고 1000m, 1200에서만 입상을 걷어냈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요 이번에 1400입니다. 네? 그러면 대성불드라는 말이 자신 있으면 거리를 왜 안 늘려서 단거리에만 출전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1300에 한 번 나가서 처참하게 무너진 이후에 왜 다시 1200으로 거리를 줄였겠냐고요. 전형적인 이런 말들은 단거리의 어떤 습성이 아니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보였던 경주력이 그렇고, 그러고 보니까 자, 대성골도 그래. 이번에 1400입니다. 1400. 예? 1200하고 1400은 정말 다른 영역이에요. 광복에 봐도 이것도 지난번에 한 번 들어온 말이야. 박표루이스 이거 고개 딱 들고 뛰는데 내가 볼 때 변화도 없어. 브리더 추추 기록은 좋지만 훈련 때는 느낌이 없는 말입니다. 하늘시다 이거 57.5 이성재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경주가 사고가 터져도 크게 터질 수 있다 이거죠. 만약 대성골드가 1400에 대한 어떤 부담을 느꼈을 땐, 그리고 광복에 봐서 닥터루이스 이런 말들이 지금 입상을 장담할 수 있는 말들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요경주 좀 추천드리는 말이 누구냐면 이 6번 상하이 썬더라는 말입니다. 네? 요건데 지금 인기도에 또 없어요. 자, 경마는 이제 기억의 싸움이라고도 하죠. 기억의 싸움이라고도 하죠.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대성골드가
1300에서 딱 한 번 나갔는데 그때 입상 지표를 이어졌다라고 했죠. 그러면 얘가 1300에 그 당시 나왔을 때 입상 지표를 이어졌을 때 당시 우승마가 누구냐? 이 상하이 썬더다 이겁니다. 네? 지난 1월 16일 경주를 보면 상하이 썬더가 우승을 했던 경주예요. 1300에서. 자, 내가 기억의 싸움이다라고 왜 얘기를 했냐? 예전에 기억을 해보니까 이 상하이 썬더가 대성골드를 몇 마신을 이겼어요? 8마신을 이겼단 말입니다. 8마신을. 근데 그 이겼던 말은 종합지 백판이고 8마신 졌던 말은 지금 전종합지 대가리예요. 자, 물론 뭐 그런 건 있죠.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대성골드가 그때보다 더 뛰고 어쩌고 맞습니다. 맞지만 우리가 지금 분석이라는 걸 하고 이 1400이라는 경주 거리에 대한 공부를 대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성골드가 1200에서 잘 뛰었지만 1300 경주 거리에 나와서 상하이 썬더에게 무려 8마신을 졌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1400이야. 근데 대성골드는 전종합지 대가리고 상하이 썬더는 종합지 백판이야 말 그대로. 그러면 어느 쪽에 가치가 있느냐 이거죠. 배당 가치가 어느 쪽에 있느냐 이거예요. 물론 걔가 지금 인기 거의 꼴찌입니다. 보면 얘가 얘 카운트리스 아니죠. 얘도 아니 인기 꼴찌네 말 그대로. 이 두 마리가 인기 꼴찌예요. 보니까. 네? 인기 꼴찌입니다. 꼴찌인데 이경주가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남들과 다른 시각으로 보다 보니까 저런 말이 보이더라. 네, 명성 스토리. 제가 이제 제주경마는 그런 말들이 별로 없어요. 뭐 제주마들이 안에 갇히면 못 뛴다거나 모래를 맞으면 못 뛴다거나 그 육아들은 그렇게 막 떠러브레처럼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명성 스토리는 참 희한하더라고. 지난번에 안에 갇히니까 말이 거북기를 보여. 그게 모래를 맞아서 그런지 안에 갇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뒤로 쳐졌다가 다시 입당마필과 격차를 좁혔죠. 그러니까 이 명성 스토리의 최대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건 뭐예요? 선행입니다. 근데 마음을 먹으면 여기서 선행을 갈 수 있는 조건을 맞았다 보기 때문에 명성 스토리는 상대방들에 비해 좀 부족해 보이지만 앞에 가면 재밌다 이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까지 조금 좀 최대 메인 경주를 이제 마지막 경주로 선정을 했는데요. 일단 뭐 자체가 혼전이에요. 자체가 오늘의 가장 혼전이 아닌가 보여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건 이 금화 어댑트라는 말이 지난번에 선입권에서 최선 2착이거든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걸음의 여유가 크게 없었던 말입니다. 걸음의 여유가 크게 없었던 말이 지금 이 대끼리를 간다라는 건 말 그대로 네임밸류예요. 금화 어댑터 그리고 서소문이라는 어떤 네임밸류로 인해서 이게 과대평가를 받는 거지 지난번에 경주력만 놓고 보면 얘는 그레이트 톱을 못 이기는 말이에요. 지난번에 경주력만 놓고 보면 물론 그레이트 톱이 이번엔 지난번처럼 앞에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검증이 필요한 건 맞아요. 맞지만 금화 어댑터는 지금 기대 이상으로 과대평가를 받고 있다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여기 지금 닉스고원 부담은 57이죠. 물론 지금까지 보여줬던 전력은 닉스고원이 제일 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방법 잡아놨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지금 하루 이틀 부산 경마를 거치고 경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57의 부담에 김어수의 12번 게이트에 이거를 뭐 어떻게 믿고 내 주머니에 손이 나갑니까? 네? 그만큼 닉스고원이 뭐 상대를 못선 뭐 한 15마씩 20마씩 이겼던 능력마냐고요. 아니면은 닉스고원이 12번이라도 상관없는 극단적인 어떤 스프린터 사대마냐고요. 남의 기회를 받지 않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경주는 정말 대혼전이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사실 지난번에도 세편성에서 뛰었습니다라고 추천을 드렸단 말입니다. 근데 입상지표로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 일요일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지난주 일요일날 뭐예요? 유일한 1등급의 앞날이었잖아요. 또 까먹었네. 네?
책이 없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에 복성시 20배짜리를 한 방으로, 승부처였죠. 적주고 만들어, 그거 정말 위안으로 삼고 있는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추천을 드렸던 말이기 때문에 오늘도 선동열의 눈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중고배당으로 증명해 드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산 마지막 경주를 오늘의 최대 메인 경주로 선정을 했으니까 오늘도 마지막에 꼭 한구나 여겨지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경주였고요. 오늘도 그렇죠. 물론 뭐 다 그렇진 않지만 거의 몇 경주가 인기도 좀 완전히 밀려있는 말들을 좀 추천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좋고 나쁘고 간에 그게 이제 선동열에 또 좀 시선이고, 네. 최근에 그런 좋은 결과들을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거 뭐 있어요, 전문가가. 내가 보고 느끼고 분석한 대로 그대로 밀어붙여야죠. 오늘도 꼭 우리는 이기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분위기 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나오시는 분들 진심으로 건설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